교수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디 강의 가면 제가 스스로 소개하는 사람이어서 습관이 돼서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자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진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캐리커처 딱 나올 때. 예뻤어요? 실물 보고 진짜 놀라셨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업 강사입니다. 우리가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뜨는 직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TV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고 노출되는 직업이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한 지 13년 정도가 됐어요. 석사를 마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업에서 교육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은 제가 다 가봤는데 이제 오늘 이따가 오실 강연자분 이제 유한 킴벌리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 불러달라고 제가 책 한 권 아까 선물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1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하고도 강의를 시간 강사 있잖아요. 시간 강사로 한 10년 정도 대학생들하고 이제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시간 강의를 하러 교육을 하러 딱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제가 누군지 알죠. 이제 기업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대학생들이 저만 보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죠? 네, 취업이에요. 맞아요. 네, 취업. 그래서 취업 그 생각밖에 애들이 안 되니까 애들이 저만 보면 물어보는 게 교수님 지난주에 어디 강의 다녀오셨어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선호하는 회사 있잖아요. 뭐 S사, L사 이런데. 그래서 교수님 어제 지난주에 S사 다녀왔어. 그러면 제 문자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S사 다니는 사람 예쁘죠. 뭐 이런 것부터 다 시작을 해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이제 걔네들은. 근데 저도 뭐 교육을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뽑아본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저렇게 뽑혀왔고 이건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뭐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조직에 계시는 분들께. 저기 선배네 회사 이번에 공채 났던데 어떤 애들 뽑아?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여쭤볼게요. 보통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할 것 같으세요? 이거 정답이네요, 진짜. 넘들이 뽑을 것 같은 진짜 그런 사람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사람 뽑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께 선배네 회사 어떤 사람 뽑아 하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그 답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거예요. 어느 회사나 다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A 사장일 때는 이런 친구로 선호하고 B 사장일 때는 저런 친구로 선호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 첫 번째는 그거야. 그러면 또 뭐 있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슷한 말로 이 말을 합니다. 끌리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면접을 보러 딱 들어왔어요. 3명, 5명. 우리 면접을 다 봐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 내 위치에 계셔보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면접을 3명, 5명 딱 들어오면 그중에 왠지 땡기는 애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냥 생긴 것만 봐도? 걸어오는 그 느낌에 왠지 땡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가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뽑는 것도 이제 물론 그렇고 왜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라고 지금은 합니다. 주민센터를 가도 사실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저 언니가 등번호 잘 떼줄까? 저 아저씨가 등번호 잘 떼줄까? 또 모르는 길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아저씨가 길을 잘 알려줄까? 그 사람 생긴 거 마치 보고서는 왜 말을 걸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단순히 내가 1시간, 2시간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한참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가족보다 조직원들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 저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나는 또는 저 친구랑 같이 소통할 어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소통은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 두 분이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눈을 바라봐야 돼요. 눈만 바라보면 되게 민망하니까 눈 봤다 인중 봤다 눈 봤다 인중 봤다 이걸 막 연습시켰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교육할 때. 근데 이미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소통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공학, IT 하는데 가장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고 인기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저분. 우리 최근에 지금은 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아이폰 5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나오자마자 다 완판되고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죠.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제품에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제품은 그냥 그래요. 그냥 요즘에는 다 잘 만들어요. 어느 회사나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 뭐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어떠한 이미지를 사는 거지 제품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졌냐면 그건 전적으로 저 양반이 외부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소통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의 CEO가 외부에 나와서 본인의 제품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 우리 문화로서.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럼 기업의 CEO라고 하는 분이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매력, 끌리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젊은 애들하고 그게 통한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 또는 20년 전 IMF 이전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어떠한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 분야, 지식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누구죠? 우리 김연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피겨 스케이팅 맞습니다. 예, 또 어떤 거? 돈방서. 어떻게 상품 하나 좀 주세요.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 김연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 친구 예쁘다. CF 많이 찍어서 제 돈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뭘 하든 간에 얼굴이 이뻐야 돼. 얼굴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야, CF 모델도 하라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과외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과외하던 어떤 아이가 서울에 있는 무슨 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너 나중에 쌤 결혼할 때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어? 우리 축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었고요. 그 나이에서는 걔가 노래를 제일 잘한대요. 콩쿨만 나가면 1등이라는 그런 친구였어요. 아주 유망한 아이였죠. 그래서 노래 하나 해줄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얘가 얼굴 색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쌤 저는 오케스트라 앞에서만 노래할 거예요. 요만한. 근데 또 저는 예체능을 한 학생이 아니라 이것도 예체능 하는 애들은 이런 프라이드가 있구나. 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시간에 제가. 그래 미안해. 쌤이 잘 몰라서 그랬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수미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녀를 잘 아는 이유는 우리는 그녀의 콘서트에 그녀의 그 공연에 돈을 내고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해요. 솔직히 수십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녀를 아는 이유는 그녀는 오케스트라 앞에서도 노래를 하지만 어디서도 노래를 하죠?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고요. 얼마 전에는 어디죠? 그 라디오스타인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직업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통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래요. 어디 강연이 하나 열려요. 저는 강사니까 남들이 강의하는 것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래서 강의를 딱 가면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주변에 친구한테 야, 저 내일 강의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야, 누가 강의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나 그분 잘 모르는데? 그럼 주제는 뭐야? IT래. 나 IT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아니면 사실은 차단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연아 선수 보면 단순히 얼굴 예쁜 걸로 CF를 많이 찍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저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뭘 했었냐면
개그맨들 데려다가 본인의 트리플 악셀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원래부터 피겨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김연아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트리플 악셀 이런 거 몰랐어요. 저 친구가 우리랑 소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도 피겨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 저 사람들에게 내 거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단순히 연아가 예뻐서 저 친구 한번 보자가 아니라 야 피겨도 저런 게 있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 때 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은 누군지 아세요? 박용만 회장님이세요. 박용만 회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얼리 어댑터 또는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이제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멘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이 지금 되셨어요. 우리 기업의 CEO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권력자,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이미지. 그런데 박용만 회장님이 그런 걸 깨신 거죠. 그 이유는 단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조직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높으신 양반이 밑에 있는 사원들하고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대기업은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신 거예요. 근데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쟤네들이 우리 두산을 나중에 끌고 갈 거야.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있었을 때 30살 어린 친구들, 20살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CEO 또는 뭐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 거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아유 뭐 애들 뭐 맨날 연예인 얘기만 하는데 뭐 내가 그거 끼워서 뭐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어때요? 그냥 계산만 해주시고 천천히 먹고 와. 이러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잠시 지금 읽어보셨을 거예요. 재밌죠? 문자 주고받는 거 직원들하고. 만우절 특별 조찬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우리 내년 4월 1일 날. 그러면 이거 아마 빵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건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린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갖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참 무엇일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알게 됐어요. 테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작년에 테드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이제 썼어요. 근데 테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리죠. 강연, 콘서트 비슷한 자리입니다. 원래는 저 세 개의 주제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자리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제가 뭐 수십 가지 주제의 제한이 있긴 있어요. 뭐 종교, 정치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들은요, 우리 오늘 혹시 돈 내고 오셨어요? 테드에 참여해서 그 강연을 한번 들으려면 돈을 얼마 내죠? 참가비를? 700만 원, 800만 원. 예, 예. 4일 딱 합니다. 월화수목. 근데 800만 원. 근데 그거마저도 1년 전에 마감이 돼요. 근데 어플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내가 테드 강연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써요. in English로, 우리 영어로. 그걸 써요. 그러면 거기서 뭐 전 세계에서 다 그걸 보러 오니까 이게 쭉 읽어보고 아, 이 사람 진짜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바이트 딱 되면 돈을 딱 내고 가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테드는 강연자들이 오셔가지고 18분 딱 얘기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딱 시간 딱 주어진 것처럼. 그러면 여러 주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이게 오픈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오픈이 됐냐면 인터넷 사이트가 아무런 저작권도 없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영어 공부한다고 또는 우리는 강사니까 컨텐츠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좀 들어볼까? 공부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나 두 개씩 듣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위에 계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저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빌 게이츠예요, 저분? 나와서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책 한 권 드려야 되겠네요. 저분이 나와서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 광고잖아요, 그죠? 예, 하루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은 모기가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밑에 있는 저분은 누구세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우리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저자 책 쓰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근데 이분 또한 나와서 무슨 토마토 케찹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하고 간다는 거죠. 그거 봐요. 우리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토마토 케찹의 역사가 들으면 웃겨요. 되게 재밌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만.
그러니까 내 분야와 관계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제 하나 선정을 딱 해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면 어떡하지? 근데 의외로 잘 몰라요, 사람들은. 또는 내가 너무 우스운 얘기를 가지고 온 거 아니까, 너무 무게감이 떨어지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 우리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강연을 해주고, 또는 이런 꼬맹이들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꼬마는 쟤는 뭐냐면 유기농 농부를 꿈꾸는 꼬마예요. 그래서 저 꼬마애가 뭐 한 9살인가 뭐 이래요. 근데 제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기농이 안 키워진대요. 안 키워지는 이유가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요만한 꼬마가. 우리 되게 우습잖아요. 전문가도 쫙 계신데. 근데 그런 얘기를 앉아있는 청중들 비디오를 쫙 돌리면 너무나 심각하게 경청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태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연사 누구야? 어머, 9살짜리 꼬마래.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연사 때 들어오실 거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꼬마도 미래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얼마나 귀엽냐면 저 친구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자기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 대본이라고 하는 걸 엄마가 써줬나 봐요. 그러니까 써준 거를 쭉 외운 듯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까먹어요, 얘가. 그랬더니 고개를 막 돌리더니 다시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간부터 못해요, 외운 거. 마치 노래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근데 돈을 800만 원씩 내고 오신 분들이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저 아마 꼬마는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요. 그런 추억을 왜 가지면서, 그죠. 근데 또 한 번은 또 이런, 이 친구는 되게 지금 까맣죠, 흑인인데 저분은 아프리카에 사는, 지금 저래 봬도요 나이가 어려요. 한 7, 8? 이때의 모습입니다. 앞모습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테드 큐레이터, 테드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제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 저 친구는 누구냐면은요, 아프리카에 사는데 되게 가난하고 너무나 험악한 그런 곳에 살아요. 우리 아직까지도 벌거벗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에 살아요. 근데 저 친구가 돈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놀이거리도 없으니까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놀이거리는 뭐냐면 한 몇 시간을 걸어가면 학교 도서관이 있대요. 근데 본인은 학교에 가서 공부는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도서관에 가서 책은 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뭐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대요. 풍력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전기. 예. 그러니까 이게 풍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고물상 왔다 갔다 하면 뭐 그 자동차 폐차장이 있었는데, 자동차 폐차장에 가서 수년에 걸려서 하나하나씩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풍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풍차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프리카 이제 전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네 집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줄 왜 설까요? 핸드폰 충전하러. 우리 되게 놀랍죠. 뻘거벗고 사는데 거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 충전하러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슨 아마존의 눈물, 우리도 뭐 이런 프로가 있지만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기자들이 이런 데 취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어떤 기자가 저 친구 되게 희한하네. 청소년인데 그때 제가 풍차를 만들어 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거 충전하려고 줄을 서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고 본인의 블로그에 올립니다. 블로그라고 하는 전파력 아시죠? 전 세계 그게 전파가 되면서 저 이제 테드의 큐레이터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너 우리 테드 무대에 와서 이야기 한번 해줘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그랬어요. 어머, 나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난 영어를 못해요. 너가 영어를 못하면 나하고 주고받고 질문으로 하자. 그래서 정말 실제 우리가 테드닷컴에 들어가면 영상이 나오는데 한 3분 사회자랑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영어를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한국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드가 전 세계로 방송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자본가가 이 친구한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야, 너 미국에 지금 와서 공부해. 미국에 지금 유학하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소통. 그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학교 그 추천 도서래요. 이 친구 윌리엄 ኳ바예요, 이름이. 이 친구 책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추천 도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22살, 3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2, 3년 지났으니까 영어를 지금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힘. 저는요,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어느 순간 나의 강의가 태평양을 건너서 가면 나도 갑자기 막 떼돈 막 1시간에 1억 이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양반은 나와갖고 한 5분 정도 얘기하나? 근데 신발 끈 매는 방법만 얘기하고 들어가요. 근데 정말 안 풀린대요. 저렇게 하면. 제 집에서 해봤어요. 안 풀려요, 진짜. 또 누군가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근데 저 의사예요. 실제 저 양반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실수 많이 해. 근데 의대에서 배워. 네 실수 절대 인정하면 안 돼. 이걸 배운대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의학의 지식이 없으니까 네가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참 그냥 솔직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이분은 누구냐면은 왼쪽에 있는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 두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9.11 테러 아시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어머니는 9.11 테러 때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는 테러범의 엄마예요. 예. 테러범의 엄마인데 테러범의 엄마 테러범 잡혔나 봐요. 지금 10년째 소식을 모른대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똑같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이 자기가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희생자들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들 대신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우리 아들은 물론 거기서 희생을 당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같은 엄마로서 너무나 통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너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엄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두 분이 그냥 계속 끌어안고 우는 장면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어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시는데 제 강의에 앞서서 제 책을 보신 거예요. 제 책에 이제 이런 스토리를 제가 이제 딱 해놨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 테드 책을 봤는데 이제 이 스토리를 보셨다는 거죠. 내 아들 죽었고 내 아들을 죽인 테러범의 엄마 얘네 둘도 화해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학교에 있는데 소통이 안 되냐. 이러시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내에서 보면 정말 말 안 통한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는 가족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분도 화해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분은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런 차림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저희는 항상 기업을 가니까 맨날 옷이 깜장 교복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옷이 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사진 찍히면 다 까만 거밖에 없어서 우린 정장 딱 이것만 입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인데 저분도 마찬가지 이제 모기가 전염병을 옮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멋지게 합니다. 강연장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뼉을 촥 치는 거예요. 뭐 모기 잡는 소리인 거죠. 불이 확 켜지면서 자, 제 손에 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런 파자마 바람으로 강의를 합니다. 저 양반도 의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이신 분들은 약간 권위적인 게 없잖아 있잖아요. 왜 보통. 근데 이런 거를 다 깨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 의사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 그 마음. 또 의사인데 왜 채통 없이 왜 저래가 아니라 어머 저게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였었죠. 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내가 듣고 있어야 됐고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선생님 얘기 다 끝나고 질문해. 우리 이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조직에 계시는 임원분들이 나 그런 이미지로 안 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변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모 기업의 어떤 임원 예쁘죠, 그죠? 그 되게 멋쟁이시죠, 옷 딱 입으신 게. 열정낙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강연 콘서트인데 거기서 이제 뭐 토크 하시는 모습인데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딱 떴어요. 신문 헤드라인에 스키니진을 입은 삼성 여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임원의 모습은 딱 보여지는 게 있는데. 반지 낀 거 한번 보세요. 반지. 저 컨셉이잖아요. 내가 오른쪽에 마이크를 쥐니 오른쪽에 반지를 끼리다. 이렇게 다 컨셉. 자, 이것 또한 나를 깨겠다라는 거죠. 나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 내 매력을 사람들에게 보일래. 요겁니다. 우리 김종훈 교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명지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나오셨어요.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책 제목을 보시면 노는 만큼 성공하는데 김종훈 교수님 얼굴은 노는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잖아요. 딱 정말 전형적인 대학 교수 얼굴 아니에요? 딱 2대8 가르마 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언제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가더래요. 바지도 편한 거 배바지 이렇게 입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러더래요. 근데 나는 대학에서 20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요? 뭐든 변화를 한번 주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주기까지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책을요. 요 책 있죠, 요 책. 요 책이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만 바꿨잖아요. 이렇게 더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간 어떤 스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나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법,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열린 마음.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보통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하고 다른 사람, 야, 저 친구 되게 이상해 그러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보면 내가 이상한 거니까 나랑 다른 사람, 또는 나와 다른 세대, 또는 나와 다른 성, 남녀, 또는 나와 다른 문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속에서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보통 기업에 교육을 가면 이런 걸 여쭤봐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그 유형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1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혜세님은 어떤 사람하고 가장 대화하기 어려우세요? 아, 표정이 없는 사람. 근데 지금 되게 표정 없으세요. 지금 그러시거든요. 지금 다 표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요. 정말로요. 제가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조직원들께, 이제 조직에 계시는 분들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가장 1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그렇게 1번에 쓰신 분 있죠? 그분은 본인이 그런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너이 좀 더 세요, 나보다.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돼요? 지금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열린 태도가 안 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찾아야지, 사실은. 왜 자기 말만 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잘 들으면 나한테도 말할 기회가 사실은 주어지죠. 근데 그게 이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또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렇게 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느낄 때 권력이나 나이로 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말만 한다, 이렇게 느껴요. 이제 권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실은. 그런 건. 근데 이거는 상호 똑같이 불만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애들은 지 말만 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 잘못한 거 아니고요. 약간씩의 양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조직에서 이런 거 만들었겠어요. 이거 몇 년 전 포스코 광고인 거 아시죠?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어떤 팀장님,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춤 뭐 추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복도에서 하는데 걸렸네요, 그거를.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주잖아요. 이게 소통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선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또는 리액션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또는 나를 보지 않고 핸드폰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거 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그래서 소통에서 보면은 저렇다잖아요. 그럼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60년대 논문 쓰신 건데, 제가 오늘 나 내일 강의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뭔 말 해드릴까? 무슨 말씀 해드릴까? 대본 작업을 막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대본 말에 대한 영향력은요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더 큰 게 뭐냐면 보여지는 이 전체적인 어떠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나 지금 너 얘기를 잘 들을 거야, 잘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 그게 바로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교육의 효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스킬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 단편적인 방법을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죠. 진정성이라는 말 이야기하죠.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속에서, 내 태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